문턱 없는 기초논리학 11강 딜레마. 안녕하세요. 문턱 없는 기초논리학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예고했듯 딜레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딜레마는 전제들 기역이거나 니은, 기역이면 디귿, 니은이면 디귿으로부터 결론 디귿을 타당하게 도출하는 논증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참고로 딜레마의 D는 둘, 레마는 명자라는 뜻인데 전제의 기역이거나 니은에서 기역과 니은을 각각 명제로 보고 이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딜레마는 일상에서 의외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딜레마에 처했다, 딜레마를 피할 수 없다 같은 표현을 많이 쓰고 또 누군가를 비판할 때도 딜레마 논증을 곧잘 쓰곤 합니다. 흔히 정치권에서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다.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사퇴해라 라고 하는 게 다 딜레마 논증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나를 딜레마로 공격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이거나 문장을 부정한다. 둘째, 이면 문장을 부정한다. 셋째, 반대 딜레마로 되받아친다. 먼저 첫째, 이거나 문장, 기역이거나 니은을 부정하는 방법. 기역도 니은도 아닌 경우를 제시함으로써 딜레마의 결론을 피하는 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 들어보셨죠?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행인을 침대에 눕혀서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남는 부분을 잘라 죽이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침대 길이에 맞춰 늘려 죽이는 도적입니다. 이를 딜레마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전제 1. 행인의 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보다 작거나 크다. 전제 2.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작다면 프로크루스테스는 행인을 죽인다. 전제 3.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다면 프로크루스테스는 행인을 죽인다. 결론. 프로크루스테스는 행인을 죽인다. 근데 이 침대에서 딱 한 명 살아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테세우스예요. 침대의 길이와 키가 똑같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고 오히려 프로크루스테스를 침대에 눕히고 다리와 머리를 잘라 죽였습니다. 이때 테세우스가 딜레마를 피한 방식이 바로 이거나 문장을 부정하는 거였어요. 행인의 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보다 작거나 크다가 거짓인 경우, 다시 말해 행인의 키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길이보다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경우를 제시함으로써 죽음으로 귀결되는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테세우스의 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의 길이보다 작지도 크지도 않고 똑같았으니까요. 근데 이거나 문장 기역이거나 니은을 항상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역과 니은이 모순관계라면, 즉 기역이 참이거나 기역이 거짓 꼴인 전제가 제시됐다면 이 전제를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역이 참이거나 기역이 거짓은 항상 모든 경우에 반드시 참인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딜레마로 공격해 올 때 방어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이면 문장을 부정한다. 기역이면 디귿을 부정하거나 니은이면 디귿을 부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역이지만 디귿이 아닐 수 있다거나 니은이지만 디귿이 아닐 수 있음을 밝히는 거예요. 공직적격성평가 PSAT 기출문제를 예로 들어볼게요. 2005년 언어논리 20번 문제를 활용했습니다. 전제 1. 국가 간에는 평화 아니면 전쟁 상태만 존재한다. 전제 2. 만일 국제평화가 유지된다면 유엔은 불필요하다. 전제 3. 만일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유엔은 전쟁 방지라는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결론. 유엔은 불필요하다. 다행히 이 논증은 전제 1의 이거나 앞말과 뒷말이 모순관계가 아니죠. 따라서 첫 번째 방법으로 딜레마를 피할 수 있습니다. 평화도 전쟁도 아닌 상태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는 시험지에서 국제평화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든지 둘 중 하나라는 전제가 틀렸다.
유엔의 중재를 통해 전면적인 전쟁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화도 아닌 긴장 상태를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제시됐습니다. 조건문을 부정하는 두 번째 방법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즉 유엔이 전쟁 방지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더라도 유엔이 불필요하지 않음을 밝히는 겁니다. 시험지에서는 유엔은 전쟁을 방지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들도 갖고 있다. 예컨대 기아에 직면한 국가를 돕는 것 같은 목적을 성취한다면 유엔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제시됐습니다. 자, 이제 딜레마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세 번째 방법, 바로 반대 딜레마로 되받아치는 겁니다. 다들 우산장수와 집신장수를 아들로 둔 어머니 이야기를 접해봤을 겁니다. 비가 오면 집신 파는 아들 장사 안 될까 걱정하고, 날이 맑으면 우산 파는 아들 장사 안 될까 걱정하느라 어머니는 항상 걱정만 했어요. 이를 딜레마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제 1. 날이 맑거나 비가 온다. 전제 2. 날이 맑으면 우산장수 아들 생각으로 어머니는 걱정을 한다. 전제 3. 비가 오면 집신장수 아들 생각으로 어머니는 걱정을 한다. 결론. 어머니는 걱정을 한다. 이때 지나가는 행인이 비가 오면 우산 파는 아들 장사가 잘 될 테니 기쁘고 날이 맑으면 집신 파는 아들 장사가 잘 될 테니 기쁘다. 따라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어머니의 딜레마에 대한 반대 딜레마입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전제 1. 날이 맑거나 비가 온다. 전제 2. 날이 맑으면 집신장수 아들 생각으로 어머니는 기쁘다. 전제 3.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 생각으로 어머니는 기쁘다. 결론, 어머니는 기쁘다. 반대 딜레마가 어떤 건지 감이 오죠. 기역이거나 니은, 기역이면 디귿, 니은이면 디귿으로부터 결론 디귿이라는 딜레마가 제시됐을 때 반대 딜레마는 기역이거나 니은, 기역이면 디귿이 거짓, 니은이면 디귿이 거짓으로부터 결론 디귿이 거짓을 도출하는 논증을 가리킵니다. 2016학년도 수능에 반대 딜레마가 등장한 적이 있어서 소개해 볼게요. 변론수를 가르치는 스승에게 어떤 사람이 제자로 받아달라며 제안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스승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수강료도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속이 터진 스승이 제자를 상대로 수강료를 내라고 소송을 겁니다. 스승은 딜레마로 제자를 공격하죠. 나는 승소하거나 패소하며 다른 경우의 수는 없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된다. 내가 패소하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이러나 저러나 자네는 나에게 수강료를 내야 한다. 그러자 제자는 반대 딜레마로 맞받아칩니다. 네, 스승님은 승소하거나 패소하며 다른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패소하면 계약에 따라 승소하지 못했으므로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제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러나 저러나 저는 수강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한 분들은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테니 제가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변론수를 가르치는 스승에게 어떤 사람이 제자로 받아달라며 제안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스승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또 수강료를 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속이 터진 스승이 제자를 상대로 수강료를 내라는 소송을 겁니다. 스승은 딜레마로 제자를 공격합니다. 나는 승소하거나 패소하며 다른 경우의 수는 없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된다. 내가 패소하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이러나 저러나 자네는 나에게 수강료를 내야 한다. 그러자 제자는 반대 딜레마로 맞받아칩니다. 네, 스승님은 승소하거나 패소하며 다른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패소하면 계약에 따라 승소하지 못했으므로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제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러나 저러나 저는 수강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재밌는 사례죠? 이에 대한 법적인 해법은 재판을 2번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계약에 따라 스승이 패소하고 제자가 승소합니다. 그런데 스승이 다시 제자에게 수강료를 달라고 소송을 걸면 제자는 승소를 했었으므로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스승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딜레마를 비판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거나 문장을 부정한다. 둘째, 이면 문장을 부정한다. 셋째, 반대 딜레마로 되받아친다. 참고로 딜레마 외에 트릴레마라는 것도 있습니다. 트리는 셋을 뜻하는데 기역이거나 니은이거나 디귿을 전제로 갖습니다. 즉, 전제들 기역이거나 니은이거나 디귿, 기역이면 리을, 니은이면 리을, 디귿이면 리을로부터 결론 리을을 타당하게 도출한 논증인데 비판 방법은 방금 살펴본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사례와 함께 잘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